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에이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짜드리고 있는데요. 자, 앞서서 1부에선 지수와 유로 FX 그리고 크루드오일에 대한 방향성까지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현재 구간에서 각 종목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로와 크루드오일 그리고 골드에 대해서는 하방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2부 통해서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2부에서도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고민사항 좀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저희 채팅방을 더욱더 편리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의 문을 열었고요. 현재 구간 지금 12시가 조금 안 된 시각인데요. 현재 시세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방향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요, 상승분을 지켜가고는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초반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보합권까지 좀 눌린 상황인데요. 2670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0.08% 상승분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일부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1% 넘는 강한 상승이었지만 현재 구간 개장 이후 30분이 지나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0.21%의 상승폭만 지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는 현재 구간 움직임이 좀 적은 상황인데요. 1.23030달러로 1.23 초반대 가격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잠시 후 네 번째 이슈로 살펴드릴 골드 1320달러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317.6달러 선으로 0.23% 약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도 살펴보시죠. 자, 앞서서 61달러 초반대에서 움직였던 크루드오일 후반대까지 터치 이후 62달러까지 터치를 했었습니다만 다시 눌리면서 61달러 중반대 가격대까지 내려옵니다. 61.60달러로 0.23% 빠진 가격대라는 점 크루드오일까지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CME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요, 다시 8,500달러를 좀 돌파를 하면서 3.15% 상승세입니다. 8,50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선물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초반에 상승분 좀 지키지 못하고 보합권까지 S&P 500 같은 경우는 보합권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역시 눌리고 있고 유로 FX와 그리고 크루드오일, 골드까지 모두 지금 하락폭 안에서 이어지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제 개장을 하고 30분이 지나갔는데요. 마스터님, 앞서서 1부 때와 이 종목들에 대한 관점 좀 변함이 없으실까요? 좀 변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변화가 없으면 네. 참 좋을 텐데. 네. 그 달러 인덱스가 네. 지금 좀 포커스에서 아까 한번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사실 아까 저항선이었던 이제 90.500 정도, 500 정도에서 저항을 받고 나서 떨어졌는데 좀 포커스에서 보셔야 됐던 부분이 90에서 지지를 받는지 여부였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는 이제 89대 이제 후반부죠. 거의 89.89 정도까지 저점을 만들었었는데 살짝 이렇게 밀리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올라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봉으로 이걸 쪼개서 보셔서 다시 올라탄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올라타고 나서 90에 대한 지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줄 거예요. 예, 해주러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근데 이때 제대로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한번 좀 중요하게 관찰을 해보셔야 된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나타낸다. 이 경우에는 다시 9일까지도 공간을 열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타통화들 얘기로 따지자면은 네. 반대로 매도 모멘텀을 다시 추가적인 그렇죠. 공간에 부여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에서의 90 지지 여부를 지금 오늘 장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드린 관점들에 대한 추세 전환을 확 일으켜버릴 수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실시간으로 좀 관점에 대한 부분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앞서서 일부에서는 89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90을 좀 다시 터치를 하면서 현재 90.0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그냥 다른 통화들에 대해서 좀 반대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초반보다는 더욱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송준씨 해설위원님도 코멘트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일단 저는 좀 채권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이 모든 이 시장 변동성의 뭔가 트리거, 그러니까 뭔가 방아쇠 역할을 했던 채권 가격 그 가격대로 지금 다시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120-19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장중 하락을 좀 크게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지수는 아직 그런 뭐 금요일 날 보였던 그런 약간 쇼크의 그런 모습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금리 수준으로는 한 2.89, 2.90 가까이 됩니다. 2.90이면은 여기를 넘었으면은 이제 3.0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4년 내 항상 금리의 어떻게 보면 상당 고점이 2.88, 2.90 이 지금 현재 자리인데 여기가 무너져 버린다면은 3%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고 3%까지 도달을 했는데 지수가 만약 또 그냥 따로 그냥 나몰라 그냥 상승을 보이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추가 해탈을 한다라면은 S&P도 조정은 보이겠으나 제가 볼 땐 그 조정폭이 어느 정도 될지 그러니까 아까 큰 파도를 한번 맞았다고 표현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성이 돼서 시장 자체가 큰 조정은 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은 좀 되지만은 그건 감히 그냥 저의 개인적인 예상인 거고요. 시장 흐름 다시 조금 좀 집중해야 되는 구간으로 좀 접어든 것 같고, 이는 역시 바꿔 얘기하면은 파웰 의장의 뭔가 이런 좀 키가 상당히 지금 뭔가 이렇게 중요한 상황이 돼가고 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연준을 또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 현재 가격대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가격대로 다시 온 만큼 좀 기준적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20-20.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일단 미국채는 BOE 영란은행의 이 매파적인 성향 부담에 하락했다라는 속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송주식 해설위원님이 좀 강경책에 대해서 좀 할 텐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시장이 풀어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긴축에 대한 부분을 올해 안에 실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매파 성향 부담에 하락했다라는 미국 국제가에 대한 부분도 속보 내용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가 12시 지나면서 이제 30분이 지나간 시장입니다. 개장하고 난 30분이 지난 시점에서 좀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이슈 골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골드 살펴드렸을 때 1316.5달러 선에서 0.33%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반에 20달러까지 좀 넘어왔습니다만 이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입니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업 둘이고요. 지금 두 분의 다운 의견, 네, 들었습니다. 자, 일단 좀 반반으로 나누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골드 역시나 저는 마스터님 의견 먼저 들어보고 싶네요. 오늘 굉장히 네. 저부터 네. 먼저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좋아요. 왜냐면은 저는 좋습니다. 네. 아니, 마스터님이 네. 2주만 빨리 불러주셨어도 네네. 그 말씀을 하시길래 빨리 들어봐야 되겠다. 저는 말하고 싶어요 지금. 네. 근데 일단 좀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이제 달러 인덱스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달러 인덱스와 골드의 상관관계를 많이 보셨었는데 이제 금리 인상 시점들이 되면은 금리 쪽으로 좀 붙게 되면서 이제 골드의 모멘텀들이 사실 좀 많이 사라지는 이 달러 인덱스와의 모멘텀이 많이 사라지는 그런 영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근데 지금 일단 금리 인상 시점에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달러가 좀 핵심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태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중심의 움직임을 골드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걸 180도 차트 전환을 하시면은 사실 골드 차트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2주 전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골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달러 인덱스도 2주 전부터 하락세를 나타내기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지금 상승 모멘텀을 이제 오늘장 기준으로 살짝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에 또 올라탄다. 올라타게 될 경우에는 골드가 실질적으로 또 하방 모멘텀을 공간을 확 열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아직까지는 매도의 추세를 매수로 전환해서 보시기엔 살짝 이르다. 다만 오늘장에 일단 91.500에 대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장에 매도를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청산을 좀 가셔야 되는 날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매수 매도에 대한 확실한 한 방향으로 쏠리는 포지션이 아니라 거의 뭐 55대 45 이런 식으로 지금 매수 매도 비중이 좀 애매하게 형성된 그러네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청산은 가셔야 되되 신규 진입을 가시기엔 살짝 이르다. 다만 이따가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확실하게 90에 대한 지지를 보여준다. 그럼 그럴 때는 골드 추가적으로 매도에 대한 진입 포지션을 던지셔도 괜찮은 수익이 나오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던 그 의견, 뭐 동일선상에서 골드에 좀 적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매도와 매수의 우위를 좀 다룰 수 없을 만큼 좀 바등바등한 상태인데요. 일단 이 의견이 가장 주요 포인트네요. 매도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 청산은 좀 가능하지만 신규 물량으로는 좀 접근하는 것을 좀 자제하셔라라는 의견이십니다. 골드에 대해서 현재 구간 좀 의견을 먼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여기서 반대 의견이신 송지수 해설위님.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네. 뭔가 지수가 조정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골드가 같이 빠졌어요. 맞아요. 그때가 이제 채권 가격도 같이 빠질 때였고 뭐 오늘 같은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우선 그냥 가격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1307에서 9 사이를 이탈을 하면 사실 1200대도 볼 수 있다. 뭐 한 1280선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 전에 그건 기술적인 거고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반등이 계속 나왔죠. 골드 같은 경우는. 네. 예, 이번 주 반등이 나왔고 지수 조정에 대한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갑자기 월요일 날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네. 오늘 만약 저는 마스터님 의견 아주 저도 공감을 하는 바고요. 매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청산을 할 타이밍이 분명 맞는 거고 진입은 좀 심중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지금 맞아요. 접어들었는데 글쎄요. 저는 지수를 조금 좀 끌고 와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수가 오늘 조정이 혹시라도 깊어진다라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채권, 엔, 골드, 뭐 유로 안전자산 중에 가장 제일 1등은 지금 골드입니다. 골드이기 때문에 뭐 다들 안전자산으로 함께 굴렸던 그 군들의 그런 다른 종목들이 지금 다 제각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당장 불안하다? 뭔가 이렇게 이 시장에 대한 해치를 할 만한 종목을 찾는다? 뭔가 이렇게 상품들을 찾는다라고 하면 골드에 몰릴 수밖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수와 달러 인덱스도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게 플러스 지수를 좀 함께 같이 보신다면은 좀, 거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골드에 대한 의견, 달러 인덱스, 또 지수에 대한 부분까지. 채권도 네. 지금 가격을 이탈을 했네요. 금요일날 만들었던 저점을 이탈을 하고 120-17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금 네. 유튜브에서 네네. 이제 코로 시작하신 닉네임께서 지금 10년 국채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이 포지션에 대한 이제 청산가랑 손절가를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10년 국채 제가 네. 좀
방금 읽어드릴게요. 네, 120-2.55 두 계약 매수 그 부분 함께 좀 주시는 거죠? 네, 저는 방금 전에 이제 손절 포인트를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제 120 포인트 19.0 그죠? 전 저점이죠. 어떻게 보면 전 저점을 이탈을 해서 내려가면은 이때부터는 좀 손절 구간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채권에서 좀 계신데 제가 좀 장기적 관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핵심적으로 채권에 대해서 매도 모멘텀이 좀 많이 주어졌는데 여기서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골드가 저번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일봉으로 보실 때는 골드가 금리 인상 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어요. 사실 안전자산군을 평가할 때는 이제 골드랑 채권을 한때는 같이 평가를 했었죠. 근데 올해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못하고 채권은 반대로 매도 방향으로 계속해서 빠지는 상태였죠. 근데 그 핵심에 존재하는 거는 법인세 통과가 있어요. 법인세를 통과하고 나서, 법인세 이제 법안에 대해서 통과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법인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곳은 어디죠? 결국에는 국가가 받을 돈을 안 받겠다 이겁니다. 국가가 받을 돈을 안 받겠다는 거는 그 국가 재정이 법인에서 대부분이 확충이 되는데 이 법인에서 체중되는 국가 재정이 확 비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비게 되는 재정을 결국에는 트럼프 정부는 돈을 아까 말했듯이 오일을 퍼서 오일을 채굴해가지고 그걸로 현금을 메꾸던가 혹은 다른 방식으로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 부분을 재정을 메꾸던가 둘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개인한테도 착취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굉장히 나쁜 방법인데 개인한테 착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법인세만큼을 채울 수 있는 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권에 있어서 굉장히 지지한 지지율 부분이 또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발행 그리고 실질적인 현금 창출, 머니 창출 중심으로 이제 정책이 흘러가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JP모건은 작년에 이제 200% 채권 발행량 증가를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채권에 대한 모멘텀이 증가가 했기 때문에 미국 신용평가 등급이 떨어지는 사태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 신용평가사에서만 그랬지만 신용평가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채권 발행량도 증가하고 재정이 비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아무리 세계의 중심이다, G2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채권 발행량이 증가하고 올해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까지도 있죠. 금리 인상까지도 있게 되면 채권에 대한 금리 부분도 증가하게 될 테고 미국 재정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관점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채권의 가치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건 미국 신용평가가 자체가 안 좋게 떨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됐고 반대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금리와 어떤 국가의 신용등급 간의 상관관계를 좀 잘 아셔야 돼요. 금리는 국가 신용도가 안 좋을수록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제3금융권에다 대출을 한다. 제3금융권에다 대출을 할 때 금리를 굉장히 높게 받죠. 그분들은 이 신용등급이 안 좋은 분들한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가 채권에 있어서도 국가가 어느 정도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탄탄한 국가다라면 채권 금리가 높게 올라갈 이유가 없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태가 올해 지금 미국의 재정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였고 목표가는 원래 3.0이었습니다. 기관들이 예측했던 목표가는 3.0까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최근에 2.8 정도만 해도 쇼크다라고 해서 좀 상방으로 튀어 올라오고 이런 흐름들을 보였는데 2.8 정도도 쇼크가 아닙니다. 3.0까지도 추가적으로 공간이 열려 있다고 저는 평가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 매도 모멘텀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다만 공간이 거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끌고 가실 공간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3월 달에 만약에 좀 빠르게 금리 인상이 일어나게 돼버릴 경우에는 이 금리까지 빠르게 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을 두 가지를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3월에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원래 없었어요. 파월 의장으로 바뀌면서 높아졌죠. 지금. 아니죠. 파월 의장으로 원래 파월 의장이 매파라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는 시장이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 정부에서 뽑은 의장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굉장히 그런 평가가 강했습니다. 원래 파월 의장의 그런 성격이랑 다르게 트럼프가 이거 올리지 말아야 된다. 왜냐?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재정 부담이 증가를 하니까요. 재정 부담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올리지 마라라고 하면 올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연준이다. 약한 연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했었는데 지금 상태는 사실
트럼프 정부가 집권을 이제 연준이 교체가 됐죠. 연준이 실질적으로 교체가 되고 나서 달러 인덱스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 급격하게 처했습니다. 예, 최근에 유로에 의해서 달러 인덱스가 확 떨어지면서 달러 인덱스를 올리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 과정에서 달러 인덱스가 잘 원하는 대로 쭉쭉쭉쭉 올라가주면은 아무 변함이 없을 텐데 달러 인덱스가 유로로 인해서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만약에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모멘텀을 줘야 실질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또 추진하게 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났다라는 것 정도는 좀 인지를 해주시고 과거의 상태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골드를 좀 짚어주시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최근의 상황이 이런 안전자산 그리고 국채에 대한 부분 여러 지금 시황이 맞물려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함께 좀 연관지어서 말씀을 해드렸고요. 국채에 대해서는 앞서서 지금 뭐 말씀 나온 김에 함께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올려주셨는데요. 10년 국채 120-2 2.5에 두 계약 매수 중이시라고 하는데 청산가, 손절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 부분이십니다. 앞서서 마스터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빠르게 좀 답변을 해주셔서 이미 손절을 좀 함께 좀 처리하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송주식 해설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코멘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뭐 일단은 하방으로 이렇게 열리는 구간에서는 네. 채권도 골드도 움직임이 한 방향으로 쏠리면 계속 가는 그런 그렇죠. 네네. 이런 좀 패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게 큰 손익폭은 아닙니다. 지금 한 8틱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냥 손절하시고요. 아니 6틱 정도네요. 네네. 손절하시고 저는 제가 볼 때는 3월 그러니까 아주 마스터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금리 인상이 만약 지수가 여기서 다시 뭔가 호황을 못 누리고 계속 뭔가 추가 조정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뭔가 횡보를 계속 한다라면은 저는 3월 FOMC는 뭐 금리 인상 어느 정도 거의 기정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3월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금리 수준도 한 3% 가까이 기록을 하고 지금 한 2.9기 때문에 앞으로 한 얼마 안 남았어요. 120 초반이면 2.98 정도 될 겁니다. 거의 3%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거기서 일부 조금 매수를 해놓고 3월 FOMC에서 연준이 오늘과 같은 멘트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BOE에서 했던 긴축을 할 텐데. 긴축을 할 텐데 네. 봐가면서 할게, 기다리면서 할게. 시장을 달래겠죠, 이제. 뭐, 이제 한 번은 했고, 그 다음 물가 상승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다. 하고 퀘스천 마크를 붙인다던가. 그런 확신하지 않는 거죠, 이런, 그런 긍정적인 이런 경제 지표에. 그렇다면 채권은 조금 안도감에 크게 상방으로 좀 방향성을 주지 않을까. 네. 예, 지금은 그런데 매도로 쫓아가기에도 너무 지금 구간이 짧게 남아서요. 예,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에 바로 좀 답변을 남겨주셨어요. 손절 처리했다라는 부분도 마스터님과 또 두 분께서 도움이 되신 것 같은데요. 자, 이후에도 새로운 자리에 대해서 시장 흐름 맞춰서도 유연하게 전략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네 번째 이슈 골드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경영 PD, 골드 의견 들어볼까요? 네, 우선 골드 계속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말씀해 주셨듯이 금리 인상 이런 기대감 그리고 강달러 때문이다. 외신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가 지금 3달 만에 일중 상승치로는 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분석도 함께 올라오는데 이 골드에 대한 지속적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현재 1320달러 레벨의 저항이 좀 상승을 막기에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짚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금리 인상 측면을 좀 전망을 해보자면 이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죠. 존 윌리엄스는 어제 연준이 좀 꾸준하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 추세를 가져가는 사실은 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조금 전에도 이어서 연준이 또 경기지표 호조에 좀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경기지표가 좋아진다고 해서 연준이 꼭 금리를 뭐 예상보다 좀 많이 올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또 짚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달라스 연은 총재 또
로버트 카플란 총재가 연준이 올해 금리를 3번 인상할 것이다라는 플랜을 변화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또 밝힌 바가 있었고요. 이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 조정이 좀 금융환경 전반으로 퍼질 것으로는 보지 않지만 주의 깊게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책 변경은 매우 점진적이고 천천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고 하고요. 또 빠른 경기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로 인해서 실업률이 올해 4% 이하로 떨어지도록 만들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또 전반적인 성장세는 올해 정점을 찍고 내년 혹은 2020년에 좀 둔화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완다 측에서도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연준의 내러티브가 좀 이전에 비해서는 매파적인 기조로 모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골드의 상승적인 측면에서 주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며 상당히 좀 중장기적인 뷰를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한 이슈, 4가지 이슈 모두 저희가 또 꼼꼼하게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4가지 이슈에 대한 전략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현재 구간 23분 지나가고 있는데 시장 흐름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 이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현재 구간에 대해서 지수 먼저 살펴봅니다. S&P 500은 하락으로 전환했네요. 2665.50포인트로 0.13%가 빠지는 상황입니다. 초반에 꽤 강했던 상승분은 모두 반납을 하고 하락까지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역시나 초반에 상승세 많이 반납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승 쪽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6560.50포인트로 0.25% 상승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볼까요? 유로FX도 지금 1.23달러 선이 깨졌습니다. 1.22915달러로 0.02%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드린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15.8달러 선으로 아직 20달러까지 좀 멀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도 61.48달러 초반에 이제 후반대까지 터치를 했었던 가격대에서 중반대 가격대로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달러에 대해서 이 선을 좀 터치를 함과 동시에 다른 종목들에서도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지수가 하락 전환이 됐다라는 점 S&P 좀 위주로 함께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원유,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재고 발표가 있었고요. 오늘은 천연가스 재고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 천연가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죠. 자, 오늘 내추럴가스, 천연가스에 대한 흐름은요. 고점 3.200 부근에서 흘러내린 이후에 현재 구간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장은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합니다. 1.41% 상승분으로 2.738선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전일에 대해서도 거의 2% 넘게 빠지면서 종가가 2.701선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금씩 반등을 하면서 현재 구간 1.37% 상승분이고요. 2.737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천연가스도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지금 한 5분도 남지 않은 시각 안에서 재고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또 에이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해서 그런지 질문 정말 많이 주고 계시는데 먼저 유튜브로 올려주신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천연가스 의견을 여쭤보셨네요. 천연가스 재고 발표 이후에 예측치 대비 그리고 방향성 어떨지 좀 부탁합니다. 궁금합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천연가스에 대해서 좀 시세를 좀 살펴드렸는데 마스터님 지금 천연가스 발표 재고를 지금 한 3분? 4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뭐 함께 볼까요? 어떻게 좀 방향성을 보시나요? 현재 구간. 방금 유튜브 채팅방에다가 이제 좀 의견을 정리해서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오늘장 기준으로는 기관들이 매수 방향의 매집을 좀 많이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5시부터 한 9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매수 방향의 매집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물론 이게 실질적인 추세 방향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 기관들이 반대로 깨질 수도 있어요. 깨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많은 기관들이 어느 쪽으로 베팅했는지에 따라서 추후 지표 발표가 일어났을 때 추세를 얼마나 길게 끌고 가줄 수 있는지 짧게 끌고 가게 되는지 이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예측치 대비 상승이 나왔을 때 하락이 나왔을 때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예. 예측치 대비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매도 모멘텀이 주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감소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상승 모멘텀이 주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근데 이 경우에 지금 매수 방향의 베팅 물량들이 많았다는 거는 이분들은 어떤 발표가 나오든 간에 일단 매수 방향 쪽으로 베팅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확률적으로 매수 방향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베팅하시는 분들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 쪽으로 쭉 차트가 내려오는, 즉 재고량이 증가하는 상태가 되더라도 매도 방향이 길게 끌고 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방향 쪽으로 움직이더라도 반대로 매수 방향 쪽으로는 좀 더 길게 끌고 가실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하시겠죠. 왜냐? 기존에 매집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좀 더 길게 끌고 가서 실질 가치를 올린 후에 추후 차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집이 나온 걸 어디서 좀 보실 수가 있느냐. 네. 지금 2.710 기준으로 해서 지금 블로킹으로 아예 호가 물량을 아예 걸어놨어요. 물론 이제 장중 거래량이 주로 매수 포인트 중심으로 많이 나왔던 것도 있지만 VR로 보셔도 됩니다. 그 볼륨 레이시오라는 지표가 있어요. 그걸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실질적인 차트 안에서 어느 쪽으로 강한 친구들이 매집을 왔는지를 보시려면은 호가 물량을 강하게 박아놨는지를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아래쪽에 710 기준으로 좀 강하게 호가 물량을 박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보실 때 매도 추세는 좀 들어가시더라도 만약에 매도 추세는 짧게 매수 추세는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재고 발표 전에는 청산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 네. 재고 발표를 기관들은 좀 빨리 입수를 합니다. 왜냐? 뭐 원유 재고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집에 보일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보일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보일러 계량기를 이제 그 관리실에다가 줘야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집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보일러 계량기 숫자를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베팅을 합니다. 돈을 걸고 도박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보일러 계량기를 가진 분들은 뒷돈을 받고 이거를 주게 되거나 사전 입수를 한 상태에서 유포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죠. 실질 발표가 땅 하고 11시 반에, 12시 반에 땅 하고 나오기 직전에 사전 유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같이 베팅 물량을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자, 지금 29분 32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천연가스 재고도 어제장에 저희가 크루드오일 함께 실시간 중계를 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좀 1분봉으로 세팅을 해서 천연가스에 대한 움직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9분 46초, 7초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지표를 기다리는 가격대는 2.738선입니다. 저희가 1분봉과 그리고 차트 세팅까지 함께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30분이 됐습니다. 자, 되면서 일단 위쪽으로 화끈하게 튀어가네요. 네, 상방 쪽으로 마스터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상방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는 시청자분들 신기하다. 저게 어떻게 매수 방향으로 매집을 저걸 알아가지고 베팅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방금 전에 보일러를 생각을 해보세요. 계량기. 보일러. 계량기를 생각을 해보시죠. 이걸 사전 입수한 분들은 이 정보에 대해서 기관들이 이거를 살려고 뒷돈 로비 어마어마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 어마어마한 돈이 오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하실 때 기관들의 매집을 중심으로 먼저 판단을 하시게 된다면은 저희는 이 예측치를 직접 받아볼 수는 없지만 차트를 통해서 예측치를 어느 정도는 좀 더 확률을 높게 예측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천연가스 재고량 이전치와 예측치에 대해서 부분 나왔는데요. 지금 발표치는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측치와 이전치 나왔고요. 일단 상승 쪽으로 방향 작아가면서 1.52% 상승분으로 2.743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천연가스에 대해서 워낙 고점에서 흘러내린 기간이 있었고 세게 변동성이 나왔었던 만큼 언제쯤 저점을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함께 지켜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송주식 해설위원님 지금 천연가스 위로 가고 있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상방 흐름 그러니까 약간 이 시기에 천연가스 가격은 백화점의 봄옷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봄옷. 예. 지금의 봄옷이요? 예, 지금 백화점 가면 봄 시즌 옷들 다 들어와 있죠. 네. 항상 보면은 날씨 추워질 때 천연가스는 요새 몇 년새 그랬어요. 그리고 폴라보텍스가
올해 5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5년 만에 왔고, 뭐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을 한 12월부터 좀 크게 위로 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조정을 항상 겨울이 끝날 때쯤 조정이 항상 나옵니다. 그런 시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지금 어떻게 보면 2월 들어서는 충분히 나왔고, 그리고 밑으로 다시 빠지기 시작하네요. 그러네요. 예, 빠지기 시작하나, 예, 2.71에 대한 지지 한번 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예. 뭐 재고 발표가 2분 조금 지났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바로 빠지고 있어요. 네. 시청자분들 네. 좀 궁금하실 텐데 네. 오늘 제 매매 포인트를 오픈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해 주세요. 제가 목금 네. 동안에는 원래는 요즘 유료 회원들 중심으로만 드리고 있어가지고, 아니요, 멘티분들, 신세계 멘티 따라오시는 분들 드리고 있는데, 오늘 신세계 그냥 프로그램에 다 올려드렸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지금 9시 37분 50분, 50초, 9시 37분 50초 기준으로 해서 천연가스에 대해서 2.752에서 매도를 하셔라 라고 매도 포인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도 여기를 단기 목표가로 잡고선 2.752 도달하자마자 이제 매도로 청산을 쫙 들어간 거죠. 네. 매도로 청산을 쫙 들어갔고, 아까 전에 제가 중요한 지지선이 있다 그랬는데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2.710이라고. 네. 710. 지금 어디서 튀고 있죠? 저점 정확하게 710 맞고 뛰고 있어요. 그러네요.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시청자분들 지금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핑퐁 플레이가 일어나는 것도 다 기관들의 베팅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거길 기준으로 해서 저항을 받고 거길 기준으로 청산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로 청산이 빠르게 752에서 쫙 일어나면서 매도 포인트가 떨어졌고, 지금 방금 전에 710에서 또 재진입 들어가면서 매수 방향으로 또 추가적인 수익을 청산하고 있고, 핑퐁 플레이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네. 시청자분들. 신기하실 수도 있지만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래야 해외 선물을 끝에 가서 끝끝내 성공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튀네요, 그래서. 네. 앞서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재고 발표 전부터 재고 발표 이후 좀 피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시고, 이런 변동성은 또 신규로 이제 막 진입하셨던 해외 선물 거래자 분들께서는 좀 다룰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좀 리스크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현재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1% 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710에서에 대한 지지 부분 에이시스템 마스터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변동성이 출렁거리면은 진짜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털렁털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정확한 기준과 매매에 대한 원칙이 있으시다면요, 이런 부분을 좀 제거하실 수가 있는 것 같고, 현재구가 1.11까지 올라가면서 2.731까지 다시 복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지표 발표 나오면 그럼 막 그냥 순간적으로 매수 들어가시고, 하방 나면 막 매도 들어가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막 진짜 마우스 대기하고 있다가 0.1초 만에 차트 전환하셔가지고 막 매수 버튼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매매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매매를 하실 때는 매매 포인트를 제가 이렇게 미리 사전에 정해드리고 이렇게 잡아드리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이유가, 매매 포인트를 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두실 때 이걸 세팅을 해두셨다가 그 자리에다 그냥 물량만 넣어두시면 됩니다. 넣어두셨다가 와서 체결시키고 가면은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잡아가셔서 그거대로 굉장히 안정적이시잖아요. 지금 710에서 반등하는 것도 네. 신기하신 분들은 신기하신데, 신기하죠. 저희 신기하죠. 매매 포인트대로 그냥 네.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냥 반락이 나왔네, 수익으로 가네, 손절로 이렇게 막 밀리는 구간이 크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기관 포인트의 장점입니다. 기관의 진입 단가와 청산 단가들을 잘 보시고 진입을 하실 때는 손절 구간으로 막 밀리는 그 느낌, 막 그런 느낌 속에서 청산도 제대로 못 하시게 되거든요. 네. 수익으로 가더라도 수익 구간으로 가는 걸 못 기다리시고 청산하시고 이런 구간들이 발생을 하시는데, 기관들 중심으로 베팅을 하시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은, 이제 기관들이 뒤에서 물량을 받쳐주고 있잖아요. 저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저만 홀로 단신으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뒤에 1만 대군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은 좀 전혀 다르게 시장에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신 부분입니다. 심리적으로도 중요하시고 차트 매매에 있어서도 기준 중심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매매에 있어서는 정말
기준이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천연가스 재고 발표와 함께 천연가스 궁금해하셨던 전략들 저희가 챙겨드렸고요. 그래서 다음 질문도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저희가 재고 발표량을 좀 점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측치가 116방 입방비트에 대해서 좀 예측치가 나왔는데 발표치는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119 입방비트가 좀 감소했다라는 재고 발표까지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자, 일단 다음 질문 역시 유튜브로 좀 올려주실 의견입니다. 유로FX 매도 진입 자리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유튜브에 좀 남겨주신 상황인데요. 자, 유로FX에 대해서는 역시나 앞서서 매도를 먼저 보시는 것이 달러에 대해서 반등을 좀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어제장이 좀 세게 밀렸고 오늘장도 좀 큰 힘이 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매도 진입 자리 궁금하시는데요. 1.2875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자, 유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질문과 지금의 현재에서 진입 자리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스터님. 사실 지금 네. 좀 전에 제가 유로에 대해서 상방을 들어드리고 나서 네네. 유로가 이제 블로킹을 맞고선 떨어졌는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가격이 지금 정고점인 이제 단기적 정고점이죠. 단기적 정고점인 235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선 떨어졌어요. 저항을 받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아까 생방에서 좀 빠르게 청산을 가셔라. 그래서 한 13.120 정도에서 청산을 가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나왔느냐? 지금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보여주면서 상승 방향으로 꺾여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유로도 같이 하락 방향으로 꺾여줬던 거죠. 그래서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정고점에서 맞고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유로의 베팅에 있어서는 청산 단가로 명확하게 기관들이 정해놨던 단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을 맞고 떨어졌다는 거는 기관들이 청산하긴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빠르게 매도 청산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신규 자리를 좀 새롭게 탐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신규로 사실 진입하시려면은 지금 235 라인에서 최소한 50틱 이상 빼는 추세를 보여주고 나서 50틱 이상 빼는 추세를 보여주고 나서 진입을 하셔야 되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50틱 이상 일단 뺐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매매라면은 235에서 진입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게 달러 인덱스로 환산하면은 90.00 정도가 되시는 거니까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 매도 진입 자리 함께 짚어드린 상황이고요. 좀 시간 관계상 빠르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질문은요. 문자로 주신 의견입니다. 마스터님, 난방유 방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난방유에 대해서 히팅오일 앞서서 해설위원님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지금 히팅오일에 대해서 현재 구간 가격대 먼저 살펴드리고 두 분께 좀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히팅오일 같은 경우에는 0.38% 현재 구간 빠지면서 1.9243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최근에는 2.100 선에서 현재 가격대까지 쭉 하락하고 있는 시점인데 먼저 해설위원님이 앞서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크루드오일과 동조화가 여전하다. 그 계절적 영향을 같이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히팅오일도 좀 함께 보시면 좋은 좀 구간이고요. 또 이게 같은 오일이라고 해서 또 항상 동조를 하는가 상관관계가 높은가 또 그건 또 아닙니다. 또 따로 움직일 때는 좀 엇박자를 많이 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같이 해주시고 크루드오일이 오늘 큰 그런 위아래 지금 변동성을 크게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너지 응축 기간에 사실 구간에 접어든 것 같고 히팅오일 역시 조금 방향성을 모색하다가 크루드오일이 여기서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한다라면 전 따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는 매도는 좀 추천을 드리지가 않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는 아니다. 조금 차라리 기다렸다가 매수를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지금 좀 매수를 기다려보자. 추가적으로 매도를 좀 추격하시는 것보다는 자리를 기다리셨다가 매수적인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더욱더 유효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마스터님도 현재 가격대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상태에서 매도를 하시는 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역시나 같은 의견이시네요. 원유 재고로 인해서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저번 주 이제 제이페이커 굴착장 비수로 인해서 떨어지는 부분, 두 모멘텀 다 사실상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이제 신규 진입자들보다는 이제 청산자들이 좀 더 많은 상태인데, 네.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있어요. 지금 오늘이 청산 물량이 나오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가 끝나고 나서 청산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추세가 올라가고 있느냐? 안 올라가고 있어요. 안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뭐냐? 청산 물량들을 소화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청산 물량으로 강하게 반등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죠. 특히 그냥 오일보다 히팅 오일이 좀 더 지금 심한 상태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매도 모멘텀을 아직 기관들은 추가적으로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캐칭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마스터님도 역시 현재 구간에서 매도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지양하시라라는 의견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와 유튜브로 정말 빠르게 많은 분들이 저희가 질문이 접수가 된 상황이어서 다음 질문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 역시 문자를 주신 질문인데요. 900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마스터님 팔라듐 매수 진입 시점 짚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팔라듐 같은 경우에는요, 사물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까지 앞서서 히팅오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의미 있는 가격대는 이 1000선이 깨진 상황입니다. 973.30에 움직이고 있는데 973.30이죠. 자, 오늘도 거의 1% 가까운 하락세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매수적인 관점 여쭤보셨나요? 네, 역시나 좀 떨어지고 있는 가격대에서 매수를 좀 노리시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팔라듐 역시나 두 분께 여쭤봐야 되겠죠. 지금 차트 함께 보고 계시나요, 마스터님? 네. 그냥 간단히 단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매수적 관점은 가시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해외 선물에서 신저가 신고가로 올라갈 때 매수 매도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기관들의 명확한 가치 평가가 주어졌을 때 딱 그때 한 번뿐입니다. 근데 그것도 기관들이 공개적으로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을 때나 가능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일이 올라가는데 70선까지만 본다, JP모건이. 그럼 70선에서 단기적으로 추세상의 가치평가 매도 모멘텀이 생기실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팔라듐도 그런 기관의 가치평가가 제공이 됐다라면 모르겠는데, 팔라듐 같은 경우는 그런 가치평가들을 자주 안 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런 이 금속 분류에서도 사실 좀 비주류의 금속 분류로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시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실 수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베팅 포인트를 잡자면 매수보다는 매도 포인트가 좀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도로 만약에 올라왔을 때 매도를 칠 수 있는 시점은 어디 정도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짧게 잡아드리자면은 이제 1010선, 1010선, 1010선에서 좀 괜찮은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장 기준으로는 약하게 매집이 들어왔던 부분이 약 985선 정도, 985선 정도에서 약하게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 선보다는 1010선 정도로 좀 크게 만약에 반등을 보였을 경우에 매도를 치는 방향으로. 1010선, 너무 그 추세가 가고 막 이렇게 흐름이 나올 때 그걸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회를 다 잡아놓고 기다리셨다가 오시면 가고의 마인드로 가시면 굉장히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기다리셨다가 오시면 들어가는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신저가로 내려오니까 어딘가에서 빨리 이거를 물량을 잡아서 내가 최저점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은 살짝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현재구에서 매수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장의 지지와 앞으로의 또 기다리실 만한 가격대까지 함께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1010선에 대한 부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해설위원님도 저희 통해서 팔라듐 항상 좀 봐주셨잖아요. 그 중국 지수들 좀 점검을 하시고요. 중국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쪽보다는 저는 아시아 쪽에서 중국이 지금 제일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산업재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팔라듐은 중국 지수가 뭔가 받쳐주지 못하고 위로 강한 견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면은 조정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비철금속에 대한 제가 볼 땐 이런 한번 좀 이슈가 있었죠.
한번 인기몰이를 한번 했었는데 그 인기몰이는 일단락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상품에 좀 눈을 돌리셔야 될 좀 시기에 온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중국 지표에 대해서 좀 잘 확인하시면서 팔라듐 잘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가 전공했던 게 이제 기계공학이랑 경영학 두 가지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팔라듐이 좀 어디 쓰이는지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팔라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촉매 전환 장치에도 주로 쓰이는 재료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안에서도 어떤 자동차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팔라듐 얘기가 같이 좀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촉매 전환 장치가 촉매를 통해서 이제 배기를 거르는 시스템이에요. 사실 배기 가스를 거르는 시스템인데 이게 주로 이제 가솔린 엔진 혹은 디젤 엔진 이쪽에 쓰였는데 뭐 많은 분들이 가솔린에만 쓰인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디젤에만 쓰인다라고 편중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요즘은 그냥 두 개 다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점점 그 유로 6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규제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어요. 배기가스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자동차 장치에 이게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 부분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이 전기 자동차 쪽으로 개발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 수요가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좀 큰 흐름상에서 저항이 있는 라인 정도만 한번 좀 캐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아래쪽에서 저항이 있는 포인트를 자꾸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연결 선물로 쭉 길게 빼서 보시면은 973선, 지금 973선이 이제 과거에 11월, 12월에 지지 포인트를 받았던 라인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포인트가 그 라인에 도달을 해 있습니다. 사실 매도를 가지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포인트에서 청산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맞아요.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973선에서 세게 밀리고 있느냐, 안 밀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차트가 크게 반등을 보였어야 되는데 안 밀리고 있어요. 그럼 이런 모멘텀을 보실 때는 973선이 추가적으로 돌파됐을 때 강한 하락이 나와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각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팔라듐까지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와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는 직접 또 마스터님이 다양한 전략들 남겨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고 저희 신세계 많이 활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요. 마스터님 이번 주 토요일에 강연회도 있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 시청자분들 강연회 때 이런 질문들 많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실시간으로 그 강연회 시간을 2시부터 5시로 잡긴 했는데요. 제가 혹시 몰라서 1시간을 더 넣어놨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한테 질문을 워낙 많이 좀 주시기 때문에 강연회에서 질문 주실 수 있는 1시간 더 넣어드렸으니까요. 저한테도 추가적인 뭐 해외 선물도 좋고 암호화폐도 좋습니다. 암호화폐 저희 그 톡스타에서 저번 주 금에서 진입해서 이제 뭐 토요일 날 해가지고 청산을 던졌는데 11종목을 들어가서 11종목 청산이 나온 좀 레전드 사례가 됐었죠. 뭐 운이 좀 따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때 암호화폐를 하락 쪽에서 그냥 대기하고만 계시다가 30% 넘는 하락 라인에다가 제가 한참 아래다 잡아드렸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라인이 오지도 않을 텐데 저게 언제 오겠느냐 이러면서 좀 볼멘 소리를 하시다가 막상 장이 폭락하고 나서 그 포인트들이 터치 나오고 약반등이 나올 때 저희가 수익 청산 쭈르륵 들어가니까 많이 좀 감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도 이번 주 주말에 한 번에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뭐 암호화폐가 궁금하신 분들도 같이 또 참석하시고 해외 선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궁금하신 분들도 같이 참석하시면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저희가 생방하니까요. 내일장에도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들 질문 주시면 얼마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강연 일정 다시 한번 좀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내일장 금요일 신세계도 2시간 뜨고 에듀시스템 마스터님 좀 중점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내일장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경희 PD 오늘 어땠어요? 네, 최근에 좀 증시가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기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적인 부분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증시 뭐 이상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몇 년 뒤가 좀 걱정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CBS 쪽에서 미니멈 웨이지,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월마트를 비롯한 뭐 홈디포 이런 그룹들도 이런 고용인들에게 좀 임금 상승 그리고 보너스 지급
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 일반 서민들의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임금이 상승했다고 해도 이걸 가지고 뭘 하겠냐라는 반응이 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런치머니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냥 점심값 정도가 올랐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이런 감세책으로 인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일반 국민들도 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감세로 인해서 혜택을 입었지만 이런 작은 혜택 때문에 트럼프를 다시금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반응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증시에 대한 어떤 좀 우려감 계속해서 상존할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송주식 해설위원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예, 변동성이 커진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해외 선물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조금 주의해서 좀 많은 수익들 거둘 수 있는 좀 그런 시장의 기회들 좀 찾아가시는 이제 상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장 안에서 기본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전략들 저희 신세계 통해서 항상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동안 해외 선물 신세계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